네, 오늘은 2단원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단어를 배울 것이 기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단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한자 자체로는 공기덩어리죠. 공기덩어리인데 굉장히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 머물러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은,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기온이나 습도 같은 영향을 받은, 굉장히 그래서 그가 위치하고 있는 곳 지표와 비슷한 아주 큰 공기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단은요,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굉장히 대표적으로 큰 기단 4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아보면서 성질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큰 기단 4개가 있습니다. 이쪽 위쪽을 우리가 시베리아라고 하기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곳은 이 기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베리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지역의 어떤 특성을 담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특성이 있냐면 대륙 위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수증기량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조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기온으로 치면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굉장히 낮다, 저온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온 건조, 이게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겨울철시를 담당하는 그러한 기단입니다. 위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는 중국이잖아요. 여기는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양쯔강 기단은 이 지역상 어쨌든 여기도 대륙 위에 있기 때문에 건조한 기단이고, 그러나 이곳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기온으로는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난한 그런 형태의 기단을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얘는 이제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에 이제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양쯔강 기단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는, 여기에는 이제 오호츠크해, 이쪽 이제 위로 가면 이제 북극도 나타나고 그린란드 쪽도 이제 가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하는 이곳은 일단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습하다. 그래서 수변하고 동시에 어쨌든 고위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온, 그죠? 한랭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초여름 때에 보통 이제 얘네들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 아침에 이제 저온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오호츠크해 기단의 특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어서 태평양의 북쪽이죠.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굉장히 다습하고요. 습도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고온 다습에 우리나라의 이제 한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는 없지만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그 아래쪽에 이제 적도 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얘는 이제 적도 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아니지만 얘도 역시 고온하고 다습한 그런 벽도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단이니까요. 그리고 얘는 이제 또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에는 꽉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다가 얘들이 약해질 무렵 또는 아직 성장하기 전, 그러니까 초여름이나 초가을에 우리나라를 한 번씩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단들이 있고요. 어쨌든 기단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아니라 항상 걔가 어디에 있는지, 그 머물러 있는 곳의 특성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대륙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이제 건조하겠구나, 얘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러면 이제 습도가 높겠구나, 그죠? 고위도이다 라는 것은 춥겠구나, 그죠? 저위도이다 그럼 굉장히 고온하겠구나, 이런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고요. 그 기단들이 영향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커질 때,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둘러쌀 때, 이게 이제 우리가 겨울이고, 얘가 이제 물러나면서 아래 있는 양쯔강 기단이 커지면서 네, 그래서 잠깐 손님이 오셔갖고
어쨌든 이제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봄, 가을에 보통 영향을 미치고요. 얘의 특성 따라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기단하고 달리 약간 유동적이어서 우리한테 이제 중간에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동성 저기압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초여름이 되면 이제 오호츠크에 대한 기단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 쪽에 이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 쪽을 이제 닿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저온 현상을 잠깐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아래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에게 무덥고 습한 한여름 날씨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얘네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죠?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고 이러면서 어떤 기단과 기단의 어떤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보일 텐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 거죠. 전 기단은요, 점점 세력이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다른 기단과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보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찬물하고 따뜻한 물을 두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찬물, 따뜻한 물, 그죠? 여기는 찬물이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갑자기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칸막이를 열어서 만나게 해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러면 이제 즉시 섞일 것 같아 보이지만 즉시 섞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찬물이 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찬물, 여기가 따뜻한 물, 이런 형태로 경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공기도 마찬가지랍니다. 공기도 찬 공기랑 위에 찬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만났을 때 즉시 섞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느 쪽으로 만들어져요? 보통 이제 찬 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경계를 공기라고 했을 때는 이 경계면은 우리가 이름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전선면, 그리고 이제 전선면과 지표면, 여기가 이제 땅이라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그 지점이겠죠. 이 면, 그러니까 지표면과의 경계면 우리가 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건 전선면보단 전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것은 이 공기 중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경계면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청주고 여기가 이제 세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 지역과 세종 지역의 날씨가 어떤가,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지표면과 만나서 이루는 경계면 전선이라는 표현을 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걸 네 종류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느냐 라고 하면, 하나는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이 네 가지의 어떤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랭전선입니다. 한랭전선 어떤 경우냐라면, 여기 찬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주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는데 찬 공기가 조금 빨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찬 공기가 좀 무거운 형질이 있고 빠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려요. 자, 밀어 올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것은 이제 차가운 공기가, 한랭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면서 만들어진 경계다. 그래서 이제 주어를 한랭 전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호로는 따뜻한 찬 공기가 이렇게 밀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찬 공기의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한랭전선의 특성은요, 한랭전선이 나타나면 공기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그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밀어지는, 전선면의 교류가 굉장히 급하다. 그죠? 그리고 이 상승이 일어날 텐데 그 상승에서 결과는 구름이죠. 근데 구름도 상승 기류가 너무 세다 보니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비가 내릴 텐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이 만들어지는 이 위치가 이 한랭전선의 뒷면이죠. 그렇죠? 한랭전선의 뒷면에, 근데 그 범위는, 이 구름 자체는
수평으로 큰 구름이 아니라 수직으로 큰 구름이다 보니까 지역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 굉장히 강한 비, 소나기 비가 내립니다. 그 위치는 한랭 잠깐만요. 한랭전선의 뒤편에, 그죠? 거기에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이제 독특한 날씨 변화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온난전선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있었고 찬 공기가 있었어요. 둘이 같은 방향을 가고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상승욕이 있기 때문에 얘도 기울기는 얘는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만만하고 어쨌든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지만 그 구름이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 대신 얇게 퍼지는 그런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층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덮는 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 우리가 이 전선을 뭐라고 하냐면 온난전선이 타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주어가 온난전선이죠. 온난전선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온난전선이라고 하고 모양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화살표를 근데 온난하다는 걸 표현하기 동글동글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온난전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온난전선에서 비가 내리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하면 이 구조상 어딘가요? 지금 다 같이 가는 방향의 앞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4번으로 하면 온난전선의 앞부분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일단 이 표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전선의 기울기는 한랭전선은 굉장히 급하게 밀어버리는, 그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미는 상태고요. 온난전선은 그냥 따뜻한 공기에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완만한 형태를 보입니다. 구름은 급하게 올렸으니 상승 기류가 강할 것이고,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강수 특징은 소나기성 비, 층운형 구름은 지속적인 비인데 다른 책에는 이것을 이슬비라고도 하니까요. 같은 뜻으로 같이 봐주세요. 얘와 달리 비가 엄청나게 세진 않지만 오랫동안 층운이니까 하늘을 덮고 내린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곳을 강수구역이라고 하죠. 강수구역은 어디서 내리느냐? 한랭전선 뒤편. 그리고 좁은 구역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는 저구정 그룹이니까 수직으로 큰 거죠. 얘는 온난전선의 앞편, 그죠? 앞부분, 그죠?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랭전선, 온난전선은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전선, 그러니까 공기 기단의 어떤 상호작용이에요. 자, 근데 어떤 또 기단이 있냐면, 어쨌든 이 한랭전선이 보통 온난전선보다 빨라요. 찬 공기가 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점령할 것이고 겹쳐질 것이고 언젠가는 물은 섞일 거예요. 그죠? 물이 아니라 공기는 섞일 거예요. 아까 이 물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섞일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폐색전선이라고 합니다. 폐색전선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데 얘는 뭐예요? 찬 공기가 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그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죠? 근데 두 개가 만나서 얘네들이 섞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단과 기단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단이 없어지는 직전, 그걸 우리가 이제 폐색전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얘는 일로 내려오고 있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찬 공기는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데가 이건 거죠.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있는 초여름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공기 상승이 있을 것이고 지속적인 구름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게 한 달 정도는 이 북태평양 기단이 엄청나게 세지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장마라고 했었잖아요. 그 장마를 우리가 정체전선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공기의 힘이 비등비등해서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오면서 정체를 이루고 있다, 전선이. 그래서 이제 정체 전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고 북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만나서 오랫동안 머물 때 장마가 내립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스스로 확인하기 해볼까요?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 지역의 대륙에서 만들어져 기온이 이건 고위도니까요. 낮고 습도는 굉장히 대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낮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전선의 기울기가 급한 것은 한랭 전선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급하게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니까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에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디냐? 한랭 전선은 구조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보았을 때 한랭 전선의 뒷부분, 그죠?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의 경우에는 온난 전선의 앞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이동하여, 이거 찬 공기가 주어니까 한랭 전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